골격이 단단하고 사람보다 몇 배의 힘을 발휘하며 움직임이 빠르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한 기기. 기존의 로봇이 지닌 이미지가 이러하다면 로봇이 갖추게 될 새로운 모습은 정반대의 얼굴일 겁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며 자연과 생물의 움직임을 모방해 움직이는 로봇. 미래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올 새로운 로봇의 정체는 바로 소프트 로봇입니다. 기존의 로봇과 전혀 다른 모습의 소프트 로봇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소프트 로봇의 현 주소와 이들이 이끌어올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인간중심 소프트로봇 기술 연구센터. 자리 지금 이배당했어요. 연구진의 하루는 소프트로봇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오케이. 네, 다시 얘기. 로봇의 소재부터 구동 방식까지 기존의 로봇과 전혀 다른 시스템으로 설계해야 하는 소프트 로봇은 연구진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죠. 텐던이 시작돼. 학계에서 소프트 로봇이 주목받기 시작한 지 10년. 이제 TF가 이제 RAL이랑 차세대 로봇 개발의 선두에 선 연구단에게 있어 소프트 로봇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전의 영역입니다. 소프트 로봇이라는 것은 유연한 재료, 부드러운 재료를 이용을 해서 로봇을 만드는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런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런 유연한 재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유연한 로봇 같은 경우는 자유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로봇을 설계를 해내느냐, 상상력을 잘 펼쳐서 좋은 로봇을 만들기 위한 그런 좋은 설계가 되게 중요합니다. 소프트 로봇의 핵심은 유연성에 있습니다. 실리콘, 고무, 종이 등과 같은 강성이 적은 소재를 활용하죠. 소재의 특성상 3D 프린트로 골격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소프트 로봇의 장점입니다. 소프트 로봇의 구동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공합 구동 방식은 외부 장치에서 압력을 조절하면 로봇 내 에어 챔버의 부피 변화가 일어나며 구동하는 원리입니다. 로봇 내부엔 공기 통로가 연결돼 있어 관절 부위마다 위치한 공기 주머니의 크기를 조절하는데요. 공합 구동 방식은 압력 제어를 통해 로봇의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죠. 모터 와이어 구동 방식은 모터와 연결된 와이어에 동력이 전달되면서 로봇이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와이어의 경로에서 선택적으로 고정된 연결 부분에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구동이 가능한 것인데요. 모터 와이어 방식은 공합 방식에 비해 구조가 단순하고 가벼운 장점이 있습니다. 소프트 로봇을 구동하는 데는 지능 재료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상 기억 합금이죠. 지능 재료 구동기는 여러 형태로 성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기와 무게 대비 출력 성능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연한 재료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안전하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적응하기가 되게 쉽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신에 이 유연한 재료를 가지고
의미 있는 움직임을 잘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 일상생활이나 사람 주변에서 쓰일 수 있는 로봇 또는 되게 헤쳐나가야 될 그런 험지를 극복을 해야 되는 경우에서는 그런 소프트 로봇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소프트 로봇은 유연한 소재를 활용해 생체 모방 기술을 구현합니다. 생체 모방 기술이란 사람을 비롯한 동물이나 곤충 등의 구조와 운동 원리를 모방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생물의 조직과 근육처럼 유연하면서도 충분한 강도를 갖는 소재, 그리고 이러한 소재를 제어하는 기술이 융합된 분야가 바로 소프트 로봇입니다. 소프트 로봇의 특징은 구동하는 데 있어 복잡한 제어 알고리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데요. 대신 크기를 바꾸거나 뻗고 구부리는 탄력 있는 소재를 활용해서 주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로봇의 능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죠. 로봇에 대한 관점과 시각을 바꾸면 꼭 로봇으로 아주 정확한 움직임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몇 번 쓰고 버려도 괜찮을 그런 형태의 응용 분야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로봇 개념으로 바라보면 소프트 로봇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소프트 로봇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실 한쪽에서 한 송이의 꽃에 정성을 들이는 한 연구원. 연구원의 시선 앞에서 수줍은 듯 꽃잎들을 오므리고 있는 이 꽃은 식물용 소프트 로봇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식물처럼 꽃을 피우는 로봇. 식물의 움직임과 색 변화를 모방한 꽃 로봇은 열에 반응하는데요. 열 팽창 소재와 온도 감음형 염료가 적용된 소재로 구성돼 있어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연계에서 움직이는 물질 중에, 그러니까 움직이는 동식물을 다 합쳐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동식물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펑션들이 동시에 발현이 돼야 되는 이제 그 예를 찾았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식물에서 찾은 것이 이제 꽃이 피면서 색깔이 변하는 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현재 또 이제 다른 타겟으로 잡고 있는 게 뭐 문어라든지 아니면은 카멜레온처럼 이제 움직이면서 색깔이 변하는 형태도 이제 동물에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식물에서 형태도 변하고 그리고 색깔도 변하는 예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프트 로봇 형태로 구현을 한 것입니다. 식물의 움직임과 색 변화를 공학적으로 해석한 연구진. 꽃봉오리가 만개하는 모습은 이방성 고분자 필름을 사용해 구현했는데요. 이방성 고분자 필름이란 방향에 따라 다른 성질을 나타내는 고분자 필름으로 꽃 로봇에 적용된 LDP 필름의 경우 열에 대한 팽창 계수가 방향마다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꽃의 형상을 한 소프트 로봇의 구동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몇 가지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은나노 와이어 합성입니다. 은나노 와이어는 휴대폰이나 터치형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에서 주목하고 있는 투명 전도성 소재인데요. 은으로 만든 나노 굵기의 와이어 구조체는 이와 같은 합성 과정을 통해 완성되죠. 무엇보다 소프트 로봇 제작 과정에서 은나노 와이어가 필요한 이유는 기능성 필름의 열 팽창을 유도하는 데 있어 열 전달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나노 와이어로 만든 히터는
광학적으로 투명하고 기계적인 변형에도 정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트 액추에이터의 전극으로서 움직임에 발생되는 부품에도 그 정기적인 성질이 유지되는 히터로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은나노 와이어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꽃 로봇이 구동하는 힘은 은나노 와이어를 통해 전달되는 열입니다. 꽃잎이 얇은 방막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히터 역할을 하는 은나노 와이어도 아주 얇게 만들어야 하죠. 유연한 방막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고 투명한 색을 지니며 열을 전달하는 금속으로 전기 전도도가 높은 소재. 은나노 와이어는 소프트 로봇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소재로 주목받고 있죠. 은나노 와이어가 자리 잡은 곳은 두 가지 종류의 필름 사이입니다. 한 가지 필름은 저밀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방향에 따라 열에 대한 팽창도가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열 반응성 구동을 위해선 100도씨 이상의 열원이 필요했는데요. LDPE 필름의 경우 40도씨의 낮은 온도에서도 반응이 잘 이루어지죠. 또 다른 필름은 온도 감음형 염료가 발린 PVC 필름인데요. 염료의 기능에 의해 온도에 따라 색이 바뀝니다. 이러한 두 가지 종류의 필름 사이에 은나노 와이어 네트워크 기반의 투명 히터가 자리를 잡으면 식물형 소프트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기운을 받으면 꽃잎이 봉우리 때와는 다른 색깔을 선보이며 활짝 피어나죠. 이와 같은 구동 방식의 소프트 로봇은 위장 로봇, 인공 근육, 그리고 예술 로봇 등 새로운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의 기능만 이제 보통 집중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저희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을 동시에 이제 구현하는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생체 그 동식물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색 변화 아니면은 이제 그 모양 변화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그 아이디어를 이제 얻는 형태였었고요. 뭐 이제 더 발전하게 된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동식물들을 이제 모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그 플랫폼이 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재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는 뭐 카멜레온은 아니면은 이제 문어처럼 이제 주변 색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뭐 위장 기술 이런 것들에 이제 더 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능로봇연구단. 이곳에선 어떤 형태의 소프트 로봇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마침 테스트에 한창인 것 같은데요. 이들 앞에 놓인 건 바로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입니다. 이거 할 때 이것도 같이 눌러지게 할 수 있어요? 로봇에게서 쉽게 볼 수 없는 정교한 움직임. 이 소프트 로봇은 부드러운 동작을 구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네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몰입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매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어떤 간단한 배구공인데 거기서 감정을 이입해서 대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가 만드는 소프트 로봇은 어떤 인공지능의 한 축, 다른 축을 이제 담당하는 건데 굉장히 사람과 같이 움직임을 보여줘서 이 인공지능과 함께 사람이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고민을 나누거나 할 때 잠정히 몰입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는 어떤 로봇 개체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 아이디어입니다. 생동감을 전하는 새로운 형태의 로봇. 애니메트로닉스 로봇의 제작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만들고자 하는 3차원 모델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연구진이 개발한 알고리즘에 의해 3차원의 모델을 2차원으로 만드는데요. 이는 3차원의 공간을 이루는
Z축을 기준으로 잘게 자르는 작업입니다. 입체 구조물을 형성하는 수십, 수백 개의 슬라이스. 이 평면의 슬라이스를 차곡차곡 쌓으면 머리 모양의 구조물이 되는 것이죠. 적층형 종이접기라고 하면은 어떤 3차원 형상이 있으면 그것을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슬라이스를 하고 그것을 이제 전개도를 만들어서 만드는 과정인데, 모든 3차원 형상을 다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3차원 형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전개도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막상 적층형 가공으로 해서 만들어진 경우에 구조가 불안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구조적으로 안정화된 구조냐, 안정화되지 않는 구조냐를 먼저 판단하고 저희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차원 얼굴 모델을 슬라이스 형태로 잘라내면 크기가 조금씩 다른 둥근 형태의 구조가 연결돼 나타나는데요. 연구진이 선택한 적층형 로봇의 소재는 폴리에스터 필름. 유연한 움직임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잘 찢어지지 않고 탄성이 있는 소재를 선택한 것이죠. 이제 평면의 소재를 입체적인 구조로 만들 차례입니다. 바느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필름을 실로 연결하는 작업. 실이 지나간 구멍은 알고리즘에 의해 안정화된 구조를 위한 최적화된 위치에 뚫어놓은 것인데요. 실을 쭉 잡아당기면 필름이 스스로 접히며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접혀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하여 이를 적층형 자가접이 기법이라고 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 구조물은 실을 제어하는 방식에 따라 탄력 있게 구동이 가능한데요. 어떻게 보면 실로 인형의 몸짓을 조종하는 마리오네트와 비슷하기도 합니다. 마리오네트는 어떤 움직임을 나타내는 어떤 방식이긴 한데 그것은 중력을 이용하는 어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실을 이용해서 잡아당기고 또 그 실을 이제 완화시키면 그게 툭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움직임이 실제 그 사람이라든지 그 인형들의 움직임이 실제와 같이 생동화되는 움직임은 아니에요. 대신에 저희가 개발한 이제 적층형 접기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에 대한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동작이라든지 그리고 탄성 있는 동작 같은 것도 다 구현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모터로 인해서 조합이 되게 되면은 훨씬 더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보다 자연스럽게, 보다 생동감 있게 로봇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노력. 연구진은 서버 모터를 로봇의 실과 연결해 움직임을 제어하는데요. 모터를 사용하면 조금 더 복합적인 동작 구현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모터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하도록 인공지능을 접목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연구진. 이들의 연구 끝에 생동감 있게 반응하는 소프트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올 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어떤 제조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그 제조 로봇이 굳이 자연스럽게 움직일 필요는 없죠. 이제 미래의 로봇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생활할 때 사람이 더 몰입할 수 있는, 사람과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로봇의 원형을 찾고 있거든요. 로봇의 움직임이 자연스러운 소프트 애니메트로닉스의 그런 개념은 앞으로 점점 더 중요시 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도 사실 그런 지금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로봇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포커스에 맞추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다른 소프트 로봇을 찾아 도착한 한국과학기술원. 이곳에선 유지환 교수를 필두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소프트 로봇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진지한 대화가 오가는 사이로 시선을 끄는 로봇 한 대. 흡사 진공 청소기를 연상케 하는 이 로봇은 바인 로봇이라 이름 붙인 소프트 로봇입니다. 주변 사물을 휘감으며 자라는 넝쿨의 움직임을 본따 만든 로봇이죠. 바인 로봇은 식물의 나무 줄기나 뿌리가 자라나는 데서부터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는데요. 즉 바인 로봇의 특징은 어떤 플라스틱 형태의 어떤 튜브나 이런 것들의 끝단을 뒤집어서 그쪽으로 생긴 틈을 통해서 공기나 아니면은 물이나 이런 것들에 압력을 가해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재료가 끝단으로 공급되면서 자라나게 하는 그런 형태의 로봇을 저희가 바인 로봇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인 로봇은 소재가 담겨있는 챔버 부분과 앞으로 뻗어나가는 성장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양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비닐 소재를 활용해 길게 뻗어나가는 바인 로봇. 원형의 긴 비닐의 끝부분을 뒤집어 몸체와 연결한 후 소재의 끝단에 공기를 주입하면 비닐이 팽창하는데요. 이때 담겨있던 비닐이 풀리며 앞부분이 자라나는 겁니다. 비닐이 끝까지 풀리면 비닐과 연결된 실을 감아 회수할 수 있죠. 저희가 이제 바인 로봇을 만드는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바인 로봇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체인버가 필요한데요. 예, 그런 체인버가 큰 구성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 바인 로봇에 그 지속적으로 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재료를 말아놓은 그런 축, 이게 또 하나의 구성품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바인 로봇을 회수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터가 또 하나의 구성품이고요. 그리고 바인 로봇을 원격지에서 조작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그리고 바인 로봇 끝단에 이 바인 로봇이 지금 어떤 형상을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위치에서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카메라, 그리고 그걸 지탱해 주기 위한 카메라 마운트,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바인 로봇은 각종 장애물로부터 안전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능 테스트는 바인 로봇 연구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단계인데요. 날카로운 칼날이 박혀있는 원통. 비닐과 같이 부드럽고 유연한 재료들이 이곳을 통과하면 쉽게 찢어지고 바람이 새버리고 말겠죠. 하지만 바인 로봇은 안쪽의 비닐이 뻗어나오며 원통을 통과하기 때문에 로봇의 겉면에 칼날이 박히기만 할 뿐 찢어지지 않는데요. 연구진은 이러한 실험을 바탕으로 더 유연하고 튼튼한 소재를 찾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희가 초기에는 그 폴리에틸렌 계열의 비닐 소재를 가지고 바인 로봇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쉽게 제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테스트해 볼 수가 있어서 그랬는데, 근데 이 문제는 폴리에틸렌 계열의 그 비닐 소재가 잘 찢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 번 테스트하다 보면 이제 구멍이 뚫려서 에어가 자꾸 리킹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료를 찾다가 이 나일론 계열인데요. 텐트나, 쉽게 말씀드리면 텐트나 아니면 그 낙하산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 재료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소재가 얇고 유연하면 장애물로부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재가 두껍다면 앞으로 자라는 데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연구진은 이 조건을 절충할 수 있는 나일론 계열의 소재를 활용해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죠.
나일론 계열의 소재는 공기가 잘 새지 않고 서로 간의 마찰이 적어 쉽게 자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진행 방향에 놓인 잔이물도 유연하게 피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로봇. 이렇게 곡선을 그리며 나아가는 움직임은 조이스틱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조이스틱과 로봇이 연결돼 있어 조이스틱을 움직이는 대로 로봇의 끝단이 움직이는 건데요. 이로써 로봇의 원격 조종이 가능한 것이죠. 바이노봇을 처음 개발하게 된 계기는 이 건물 붕괴와 같은 그런 재난 현장, 그런 매몰 현장에서 묻혀 있는 매몰자를 어떻게 하면 빠르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물이나 아니면 음식 같은 것을 긴급하게 전송해 줄 수 있을까 하는 데서 그 동기가 돼서 저희가 바이노봇을 제작을 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외에도 더 많은 응용 분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더 열심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위험 요소들로 가득한 재난 현장. 구조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 현장에 뛰어들어 구조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아주 좁은 틈새로 진입이 가능한 바이노봇은 구조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구조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몰자에게 물이나 음식을 전달해 줄 수 있는데요. 말랑말랑한 소재 덕분에 사람들이 상처를 입을 염려도 없죠. 하지만 바인로봇이 실전에 투입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한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조종자의 로봇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로봇이 조종자의 제어에 따라 잘 움직이는지 검증해보는 시뮬레이션 단계입니다. 연구진은 무너진 창고나 건물 붕괴 현장을 모사해 실제 재난 현장에 투입된 듯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유연하게 움직이는 바인로봇의 특성을 고려해 실제로 로봇을 조종하는 듯 실감나는 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있죠. 지금 산업 현장에서 사실 작업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좁은 공간에 인스펙션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곳에 저희가 바이노봇을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건물의 건전성이나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또 천장의 건전성 이런 거 건물의 건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바이노봇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관들이 불이 난 산에 소방 호스를 메고 올라가지 않고 이 바인로봇이 또 물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인로봇이 물을 싣고 소방관을 따라가서 그곳에서 화재 진압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그런 용도로도 또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드럽지만 튼튼한 소재를 접목해 소프트 로봇의 가능성을 증명해 나가는 바인로봇. 유연한 움직임을 바탕으로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향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바인로봇의 다양한 활용법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다가올 미래, 이 소프트 로봇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옆을 지키고 있을까요? 그 변신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의 다양한 모습으로 마주할 수 있는 소프트 로봇. 이곳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진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모습을 한 소프트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박철훈 연구원은 지능 재료를 접목한 옷감형 유용 구동기를 바탕으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움직임에 도움을 주는 로봇의 구동기를 입을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한 것이죠. 옷감형 유형 구동기는 웨어러블 로봇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고자 만들어진
새로운 신개념 구동기입니다. 기존 웨어러블 로봇들이 우리 아시는 전기로 구동되는 모터 그리고 기어 박스로 이루어져 있는 구동기를 사용해서 링크로 연결되어 있는 웨어러블 로봇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옷을 착용해야 되는 불편함을 착용자들이 느끼게 되고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옷처럼 부드러운 웨어러블 로봇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터를 대신할 수 있는 옷감처럼 부드러운 새로운 개념의 유용 구동기가 필요했고요.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만들어진 게 이러한 옷감형 유용 구동기가 되겠습니다. 웨어러블 로봇은 말 그대로 입을 수 있는 로봇을 말합니다. 주로 신체 활동을 보조하는 분야에 사용되고 있죠. 그중 딱딱한 소재로 만들어진 웨어러블 로봇은 무겁고 착용 시 불편함이 따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요. 청과 같이 부드러운 소재를 사용해 움직이는 소프트 로봇이 웨어러블 로봇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연구진이 개발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은 옷처럼 착용하면 팔의 근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옷과 다름없어 보이는 이 로봇, 그 구성품을 살펴보면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의 작동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의 핵심은 옷감형 유용 구동기입니다. 일종의 인공 근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 안에 들어있는 스프링 모양의 형상 기역 합금 와이어가 늘어났다 원래 형상으로 돌아가며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형상 기역 합금 와이어로 이런 스프링을 만들면 이렇게 쉽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늘어나 있는 이 스프링은 굉장히 유연하죠. 하지만은 이것을 40도 정도의 물에 담그면 다시 모양이 복원이 되는데 이 복원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형상기역 합금 스프링 하나가 0.5g인데 본인의 무게보다 1000배인 500g을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형상 기역 합금은 처음 모양에서 변형되거나 망가지더라도 열을 가하면 원래 모양으로 되돌아가는 합금을 말합니다. 길게 늘어난 스프링을 뜨거운 물에 넣어보면 순식간에 원래 형상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연구진은 형상 기역 합금의 이러한 성질을 활용해 직접 스프링을 만들어 로봇을 제작하는데요.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스프링을 다발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계를 활용합니다. 그리고 이 형태를 기억시켜주기 위해 일정 온도에서 일정 시간 동안 열을 가하는데요. 이를 통해 어떠한 형상으로 모양이 변형돼도 섭씨 40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형상 기역 합금 스프링 그 자체가 가장 핵심 요소 기술입니다. 사람 근육은 여러 개의 근섬유가 하나하나 모여서 그 근섬유 다발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근육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형상 기역 합금 스프링이 그 근섬유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걔들이 모여서 큰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그 형상 기역 합금 스프링이 큰 힘을 낼 수 있고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성분 그리고 사람에게 아무런 부담이 없는 낮은 온도에서도 구동을 할 수 있는 그 조합을 찾는데 이 핵심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형상 기역 합금 스프링으로 만든 유용 구동기는 어느 정도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까요? 하나당 0.5g밖에 되지 않는 스프링은 500g까지 들어올리는데요. 20개의 스프링 다발로 이루어진 유연 구동기에 추를 매달면 무게에 의해 스프링이 늘어납니다.
이때 전기를 흘려주면 열이 발생하게 되고 섭씨 40도 정도가 되면 스프링이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며 추를 들어올리게 되는데요. 아주 가벼운 스프링이 모여 최대 10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나르는 분들, 상하차, 물류를 상하차 하시는 분들, 택배 노동 근로를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허리나 다리도 중요하지만 뭔가를 들고 버티는 그런 힘든 일들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필요한데 편하게 입고 가격도 싸고 오래 입고 있어도 문제가 없고 그런 로봇을 개발하려면 일단 굉장히 바로 만들어서 옷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동기, 모터를 대신할 수 있는 구동기가 필요했고 그러다 보니 옷감형 유형 구동기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웨어러블로까지 이제 발전이 된 거죠.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은 몸에 직접 닿는 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온도에서 움직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라이트 레그, 레프트 레그에는 로봇이 적정 온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하며 연구를 이어가는 일. 그 노력의 결실이 근로자의 업무 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딱딱한 소재의 웨어러블 로봇의 단점을 보완한 의복형 웨어러블 로봇. 약 1kg 수준의 로봇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어깨와 손목 사이 부분, 상지 근력을 보조할 수 있어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의 한 소프트 로봇이 일상 속에 녹아들어 사람들의 편리를 높여줄 날이 머지않아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로봇이 사람 옆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집에 있는데 로봇이 와가지고 나를 도와주고 내 힘든 일을 좀 해결해주고 산업 현장에서도 힘든 일을 해결해주고 하려면 안전하고 부드러운 사람처럼 사람의 느낌이 나는 친근한 로봇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질감이나 행동하는 거 우리가 부딪혔을 때 사고도 나지 않아야 되고 아무런 느낌 없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려면 소프트 로봇 형태로 로봇이 개발되어야지만이 사람과 좀 더 가깝게 로봇이 보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중심 소프트 로봇 연구센터를 찾았습니다. 못 잡아주고 이곳에서는 인체와 똑 닮은 웨어러블형 소프트 로봇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좀 이제 옆으로 땅만 게 끝이 아니라 연구원이 손에 착용하고 있는 투명한 장갑이 바로 그것입니다. 스트로크 환자한테는 오히려 그게 더 엑소 글러브 폴리. 안 좋을 수도 있어.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이들이 스스로 식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해 개발하기 시작한 로봇이죠. 그렇죠. 여기 테르모플라스틱 대설. 이 로봇은 이제 엑소글러 폴리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이제 척수 손상 장애인 분들 중에서 손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신 분들의 이제 일상생활을 도와줄 수 있도록, 즉 이제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물건을 짚거나 물건을 씻는다든지 냉장고 문을 연다든지 등 다양한 생활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개발한 손의 기능을 도와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엑소 글러브 폴리는 모터 와이어를 구동해 움직입니다. 모터가 와이어를 당기고 풀 때 장갑 안쪽의 와이어가 움직이며 손가락을 제어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장갑의 소재입니다. 신체의 일부처럼 착용하는 웨어러블 로봇이 물에 젖거나 쉽게 찢어지고 관절마디를 구부리기 힘들다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따를 텐데요. 연구진은 실리콘 재질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로봇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물건을 이제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꽉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손과 물체 사이의 이런 마찰력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는 이 로봇의 실리콘의 재질 같은 경우 실리콘이 이제 사람의 손과 물체 사이에 굉장히 높은 마찰력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동일한 힘으로 당겼을 때 다른 천 장갑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조금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엑소글로브 폴리가 움직이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손가락에 장갑을 착용하고 모터를 움직이면 와이어가 감길 때 손가락이 굽혀집니다. 반대로 모터에서 와이어가 풀리면 손가락이 펴지죠. 이는 실제로 손가락이 움직일 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모습과 닮아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소프트 로봇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 로봇은 인간으로부터 영감을 얻고 인간을 위한 기술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인간 친화적인 로봇이라는 것이죠. 소프트 로봇은 기존의 로봇들보다 좀 더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이고요. 이게 지금 현재로서 낼 수 있는 어떤 힘의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제한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앞으로 이제 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평소에 그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을 만드는 게 소프트 로봇의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진은 손의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이 이 로봇을 착용하고 난 후 약 2kg 정도의 물통을 드는 것을 통해 로봇의 성능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로봇 착용자의 의도를 파악해 스스로 작동하는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으로 연구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연구진. 이들의 노력이 소프트 로봇의 영역을 더욱 넓혀 나갈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양손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자율주행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주행차라는 것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사람이 다 의도를 가지고 조작을 하던 거를 그거를 다 센서를 통해서 외부 신호를 받아서 저절로 운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똑같이 자율주행차 기술을 사람한테 붙이게 되면 굳이 막 너 계단 올라갈 테니까 움직여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도 자율주행차처럼 저절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기술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로봇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없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람들의 머릿속엔 로봇이란 단단하고 무거운 존재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유연하고 가벼우며 인간 친화적인 소프트 로봇의 존재를 알게 된 지금, 로봇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요? 분명한 건 소프트 로봇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삶 속에 다양하게 존재할 것이라는 겁니다.